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마케팅 연구소 거쿤표입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의 획기적인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상위 노출이 아니어도 매출이 50%나 상승시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로그 획기적인 글쓰기 비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익, 믿음, 증명, 특전, 행동 촉구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실 때, 제목을 지으실 때 여러분의 고객이 될 사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은 최종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지만 본질은 해결책을 구입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 제목 짓는 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익이죠. 블로그 제목 짓는 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라. 제목 지을 때요. 자, 이 부분이 이익입니다. 말하자면 이익이 4가지가 있고요.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수학학원 6개월이면 1등급 될 수 있는 비결, 저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3가지 원칙,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3개월 만에 복권을 만들고 싶은 분은 보십시오. 4. 먹으면서 살 빼는 기막힌 방법. 이렇게 해서 제목을 짓는데요. 블로그 제목에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넣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먹으면서 살 빼는 기막힌 비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살 빼는 기막힌 비법, 이 부분이 이익이고 카피라이팅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케팅 용어로 전문가 포지셔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며 전문가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는 초책자가 필요합니다. 책을 쓸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단에서 먹으면서 살 빼는 기막힌 비법이라고 카피라이팅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갈 내용은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짜장면 600칼로리고 햄버거가 600칼로리인데 이 핫도그는 초저칼로리다. 150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용한 고객의 숫자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컨텐츠도 말입니다. 이용 후기를 통한 사회적 증명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전, 1주년 기념, 이 특전을 제공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주문 시 600원을 할인해 주는지 그 이유 분명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니 반드시 1주년 기념과 같은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간을 한정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카페 또는 네이버 밴드로 잠재 고객을 유입시켜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블로그 글 작성 시에 자사의 상품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보다는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장에 들어가서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올바른 팩트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글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의 블로그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포스팅 중인 블로그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지을 때는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학원, 무슨 헬스클럽, 자사의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고객이 봤을 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그것을 제목으로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상위 노출, 진짜 매출 상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유발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포스팅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고객이 여러분의 블로그에 접속했을 때 처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이라는 부분은 제가 400에 400 픽셀로 맞췄는데요. 이렇게 썸네일을 만든 이유는 보여드리자면 잠재 고객이 검색을 하고 들어왔을 때 다양한 블로그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블로그를 선택하고 접속을 해야 내 포스팅을 보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썸네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다양한 경쟁사의 블로그가 나와 있습니다만 잠재 고객이 내 블로그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술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마케팅 이것이 추가되어야 궁금증을 유발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0에 400 픽셀로 이렇게 썸네일을 제일 앞단에 박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필자는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몸살이 나서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체질인데 요즘 몸이 좀 허해진 듯하여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국을 향했습니다. 보통 약국이면 감기 증상이 있습니다. 감기약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얼마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환자와 약사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 이 약국은 저의 정상을 정확하게 물어보시며 약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작은 알약은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식히지 마시고 그 땀을 식히지 마시고 그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등등 약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매한 후에 일부러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가 바이럴까지 해 주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돈을 받았냐고요? 전혀요.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유튜브 상위 노출이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는 착각이라고 소제목을 적었고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등장한 마케팅 도구가 있습니다. 옛날의 전단지나 우편을 통해서 하던 방법과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 통해서 마케팅하는 수단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99%의 경영자가 오해하는 사실은 전단지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노출 자체를 마케팅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마케팅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거죠. 계몽을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육을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고객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해결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마케팅이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설득을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 회원권을 구매하시나요? 혹시 그들과 형제인가요? 그래서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저는 감기라는 정상의 해결을 위해 약국을 찾았던 것이고요. 이것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상품이나 회사 이름으로 유튜브 상위 노출에 시키지 마세요. 시장에서 고객 점유율 1등의 기업만이 이 방법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상품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도 이미 잠재 고객들은 그 상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기업, 2등 이하의 기업은 절대로 상품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블로그의 제목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시청자가 접속하는 이유는 어떤 고민이나 불안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접속을 하고 보니 유튜브 영상에 처음 들어보는 대기업 PPT와 같은 영상이 노출되어 있다면은 모처럼 힘들게 촬영을 해놓고 편집한 시간과 비용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부에서 사진을 촬영한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을 지나가면서 지하철 내부의 의류 매장을 촬영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1분간, 2분간 서성이다가 문을 열어보고 그냥 갑니다. 만약에 진짜로 고객이 어떤 해결책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하고 진심으로 고객을 이해했다면 유리창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들어옵니다.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정리 중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곧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고객이 전화를 주시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시청역이라서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매장이라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을 해두면 더 많은 고객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쭉 나열을 하는데요. 유튜브 마케팅의 장점 또는 유튜브 마케팅의 단점,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장점이 있어야 되고 또 단점이 있어야 되고 잠재 고객 입장에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로징을 또 해야 되는데요. 얼굴 노출이 어려운 또는 영상 편집이 어려운 분에게 이미지와 글자만 바꾸면 유튜브 영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굳이 얼굴이 안 나와도 화려한 이미지의 영상 템플릿을 통해 유튜브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입하면 5만원, 100만원짜리를 5만원에 해준다는 거죠. 단 10명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을 지금 바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까지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단으로 들어와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블로그 포스팅 할 때 글을 작성하는 메커니즘 순수가 있습니다. 이익, 믿음, 증명, 특전, 행동, 촉구. 여러분들도 이 순서에 맞게 글을 작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마다 블로그 포스팅 내에 전화번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저품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품질을 피해가는 블로그에 전화번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블로그 카테고리를 전화번호로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블로그 저품질을 피하면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카테고리를 전화번호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 메인에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보시면 내 메뉴, 이웃 블로그, 블로그 홈 이렇게 있습니다. 내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관리를 누르시면 화면이 창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에 블로그라는 카테고리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누르시면 바꿀 수 있게 카테고리 명을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삭제하고 싶은 그런 카테고리를 지우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일이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마다 전화번호를 넣지 않아도 카테고리 자체에 전화번호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품질을 피하면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의 팁이 되겠네요. 꿀팁. 요거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